일본이 위스키 강국으로 떠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위스키 4대 강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단풍국 캐나다입니다. 우리에겐 스카치나 버번에 비해 인지도가 낮지만 캐나디언 위스키는 전 세계 위스키 판매량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때는 미국에서 버번보다 많이 팔리는 위스키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위스키 마지막 편, 캐나디언 위스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디언 위스키는 말 그대로 캐나다에서 만드는 위스키를 말하는 것으로 옥수수와 보리, 그리고 특히 호미를 많이 사용해서 호미를 뜻하는 라이 위스키로 불린다고 합니다. 캐나다도 처음엔 농사짓고 남은 밀을 사용해 위스키를 만들었으며 이를 위트 위스키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미국처럼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좀 더 풍부한 향을 내기 위해 호미를 넣기 시작했고 밀로 만든 위트 위스키와 구분하기 위해 라이 위스키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점점 라이 위스키가 인기를 얻게 되며 라이 위스키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위스키가 되었는데 하나 특이한 건 이제 호미를 전혀 넣지 않은 위스키도 라이 위스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곡물을 원료로 증류시킨 알코올을 나무통에 3년 이상 숙성해야 하며 알코올 도수가 40% 이상 되면 캐나디언 위스키라는 이름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세 가지 기준만 지키면 라이 위스키로 불러도 되며 캐나디언 위스키, 캐나디언 라이 위스키, 라이 위스키 이 세 가지 이름이 모두 정식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디언 위스키도 처음엔 주로 캐나다 안에서만 소비되던 위스키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20년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되며 캐나디언 위스키는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금주령으로 인해 대놓고 술은 못 마시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래 밀수를 해서 술을 마셨는데 그때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미국과 가까운 캐나다에서 만든 라이 위스키였던 것입니다. 특히 알카포네 같은 미국의 마피아들은 캐나디언 위스키의 주요 고객이 되었는데 그렇게 미국의 금주법으로 인해 캐나디언 위스키는 오히려 날개를 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캐나디언 위스키는 만드는 방식도 좀 특이한데 대부분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가진 베이스 위스키에 도수는 조금 낮지만 풍부한 향미를 갖고 있는 플레이버 위스키를 혼합해 만드는 방식입니다. 베이스 위스키는 주로 옥수수를 증류해 만드는데 90% 이상 알코올을 가진 원액을 추출해 재활용 오크통에 3년 이상 숙성을 시켜야 하며 플레이버 위스키는 호밀이나 보리, 밀 등을 사용해 만들고 주로 새 오크통을 이용해 숙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위스키를 적절히 섞어 40% 도수 이상으로 혼합해 병에 넣는 것이 캐나디언 위스키의 대표적인 제조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위스키들에 비해 가볍고 부드러운 맛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캐나디언 위스키로는 캐나디언 클럽을 들 수 있습니다. 1858년에 탄생한 캐나디언 클럽은 처음엔 클럽 위스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특유의 부드러운 맛으로 캐나다를 넘어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게 되자 위협을 느낀 미국의 양조업자들은 외국산 위스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법을 추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클럽 위스키는 캐나디언 클럽 위스키로 바꾸게 되었는데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캐나디언 클럽 위스키가 더 유명해지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캐나디언 위스키 하면 왕관 모양의 병을 가진 크라운 로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크라운 로열은 1960년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캐나디언 위스키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1939년 영국의 킹 조지 6세와 퀸 엘리자베스가 캐나다를 방문한 것을 기념해 만든 위스키입니다. 2016년 세계적인 위스키 평론가 짐 머레이가 크라운 로열 노던 하베스트 라이를 그해 최고의 위스키로 뽑으며 캐나디언 위스키의 위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포티크릭, 블랙벨벳, 캐나디언 미스트 등 다양한 캐나디언 위스키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순한 위스키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